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 다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해서 7분의 4와 5분의 3 중에 어느 분수가 더 큰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그때는 분모가 같은 경우였습니다. 자, 분모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피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4분의 1이고 하나는 4분의 2였어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그 조각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분자가 큰 쪽이 크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긴 하는데 하나는 4등분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한 조각이라도 우리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양을 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조각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각의 크기를 같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 이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모의 크기를 같게 만들었을 때 그 분자끼리 비교해서 분자가 큰 쪽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분수의 크기 비교를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4분의 1과 3분의 1 경우에는 분자가 같기 때문에 분모가 작은 쪽이 분수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통분이라고 하는 것, 통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의 분모라는 뜻이거든요. 공통의 분모. 그래서 여기에서 따서 통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통분을 공통의 분모라고 얘기하는 거. 그 공통의 분자를 찾지 않고 공통의 분모라고 분모를 찾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배우는 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분모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자를 통일을 시켜도 분자를 같게 해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통분이라고 해서 이제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서 분모를 같게 한 다음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에 그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같아야 한다? 분모가 같아야 하죠. 그죠?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통분한다고 하고요. 공통된 분모를 찾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통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면 무엇일까요? 자,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죠. 근데 이 통분을 할 때에도 이것을 이용할 겁니다. 분수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7과 5가 있으면 이거를 통일시키는데 같은 분모로 만드는 거에 그 성질,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분모가 7과 5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곱하면 무조건 같아지죠. 그죠? 네, 두 분수의 분모를 뭘로 만들어요? 7, 5, 35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7분의 4에는 뭘 곱하면 된다? 분모가 7 곱하기 5가 되니까 같은 수를 곱해야지 이 7분의 4가 바뀌지 않겠죠. 그죠? 똑같이 해줘야 돼요. 분자에. 그러면 분자와 분모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5를 곱하면 되겠죠. 5분의 3에는 자 똑같이 35로 만들려면 5에는 7을 곱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7을 곱해야 돼요.
5분의 3의 분자와 분모에 7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7 곱하기 5는 35죠. 예, 분모끼리 무조건 곱하는 거예요. 5 곱하기 7은 또 35죠. 그 다음에 7에는 5를 곱했으니까 4에도 5를 곱해서 20. 자, 5에 그 7을 곱했으니까 3에도 7을 곱해야죠. 3, 7은 21이죠. 자, 이제 분모가 같아졌어요. 35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자를 비교해서 분자가 큰 쪽이 큰 거죠. 예, 그래서 7분의 4보다 누가 커요? 5분의 3이 크다. 이렇게 풀면 돼요. 되겠죠? 6번. 자, 이번에는 10분의 3과 15분의 7을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통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공통으로 찾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한다? 예,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죠.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질, 이 분수의 성질을 약분을 할 때도 이용했고 통분할 때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두 분수를 무조건 곱하는 것으로 우리는 통분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10분의 3과 15분의 7을 분모를 무조건 곱하면 10에는 15를 곱하고 그리고 15에는 10을 곱하죠. 얘네들이 공배수죠. 예, 10에 15배를 하면은 150이잖아요. 예, 공배수입니다. 이 10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15 곱하기 10을 하면 15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의 배수이기도 하고 10의 배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150이라는 것은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배수는 이 두 분모를 무조건 곱하면 당연히 그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0의 15배하고 15의 10배. 이거는 공배수죠. 두 수의. 자, 그래서 10에는 15를 곱했으니까 3에는 15를 곱하죠. 그죠? 15에 10을 곱했으니까 예, 분자에도 똑같이 예, 곱하기 10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자, 150분의 45하고 150분의 70이 되는 거예요. 예, 통분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분의 3과 15분의 7을 분모를 같게 해서 만들면 150분의 45, 150분의 70. 예. 만약에 이 두 수를 크기를 비교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큰 거예요? 예, 15분의 7이 큰 거죠. 예, 분모가 같게 만들었을 때 분자가 더 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분모의 무엇으로 공통 분모를 해서 통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말이. 자, 또 우리는 공배수 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150이라는 무조건 곱하니까 수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예, 너무 커져요. 그랬을 때 그 커진다는 것 때문에 이 분자에 근데 똑같이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분자에도 15를 곱하고 여기 뭐 이 수는 15나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무조건 곱해야 된다고 하면은 수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작은 수를 곱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작은 수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를 곱하면 좋을까요? 예,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그죠? 예. 그래서 10과 15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10과 15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동시에 나눠보면 되죠. 예, 5죠. 5로 나누어 떨어지죠. 2하고 3이죠. 자, 최소 공배수니까 다 곱하면 돼요. 5, 20, 10 곱하기 3은 30이죠. 자, 분모를 30으로 만드는 겁니다. 30으로.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는 곱하기 3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곱하기 2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 여기 이 나눈 수는 상관하지 말고 몫을 서로 이렇게 바꿔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에도 여기는 3, 7에는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자기 분수 안에서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가 바뀌지 않죠. 분수의 크기가 바뀌지 않죠. 그죠? 그래서 3, 3은 9, 7에는 14. 이렇게 통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무조건 곱했을 때보다는 훨씬 수가 작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30분의 9하고 30분의 14로 바꿀 수도 있다. 자, 두 분모 10과 15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30이에요. 그래서 공통 분모를 뭘로 했어요? 30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했어요. 자, 8분의 5와 12분의 7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서로 뭘 곱했냐면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구해 볼게요. 8하고 12죠? 자, 4로 나눠 떨어지죠. 2하고 3이죠. 예, 서로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 몫을. 그래서 8에는 3을 곱했고 12에는 2를 곱했죠. 그렇게 하면 5에는 3을 곱하고 7에는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6 곱하기 보세요. 4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곱하기 4가 되죠. 6, 4는 24예요. 그래서 24분의 15 그리고 24분의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커요? 8분의 5가 크다. 8분의 5가 크다. 제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니까 그 다음은 어렵지가 않죠.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로 해서 통분한 다음에 분자의 크기를 비교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걸로 통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6분의 5와 7분의 6. 이 경우에는 이제 보세요. 5 곱하기 7하고 6 곱하기 6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얘네는 무조건 곱한 거예요. 얘네들을 공배수를. 공배수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6에는 뭐를 곱해요? 7을 곱해요. 그러면 5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 다음에 7분의 6은요. 여기에는 6을 곱해요. 무조건 분모끼리 곱한다는 것은 무조건 같아지죠. 분모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6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거는 5 곱하기 7, 6 곱하기 6만 써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두 분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자만 놓고 비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분모는 분모끼리 무조건 곱했으니까 사실은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모가 무조건 같잖아요.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35하고 36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36이 크죠? 그래서 7분의 6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때에는 무조건 이렇게 곱하는 거죠. 상대방 그 분모를 무조건 곱하면 곱해서 비교를 하면 분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분모는 무조건 같아져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분모의 곱을 쓰면은 그건 그냥 공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와 누구의 공배수? 6과 7의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공통분모로 한다고 하면 각 분자의 다른 쪽 분모를 곱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죠. 다른 쪽 분모를 곱해주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곱의 크기만 비교하면 되더라.
이거는 언제 써먹느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것만 알고 싶은데요. 이거 1번 같이 하는 거는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우리가 통분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이유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에는 수를 작게 만들어서 더하고 빼는 게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통분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분모를 통일하는 거, 통분시키는 거, 이거를 연습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예, 그런데 두 분수의 크기만 비교하면 된다 할 때에는 사실은 이 방법이 좋긴 합니다. 예, 무조건 분모끼리 곱해서 공배수가 되게끔 해서 그러면은 상대방 분모만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분자끼리 비교해서 어느 쪽이 큰지만 판별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7번 통분한 후에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자, 방가로 2번하고 방가로 3번은 세 개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를 했죠. 그런데 세 개가 나왔으면은 그냥 두 개씩 비교해도 되겠죠. 그죠? 3분의 2랑 8분의 5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8분의 5랑 4분의 3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냥 공배수, 예,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그러니까 분모를 통분을 할 때에 상대방, 분모를 무조건 분모끼리 곱해요. 그러면 같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2 곱하기 8이 되고 5 곱하기 3이 되죠. 자, 이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다?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거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 8, 16하고 5, 3, 15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예, 분자끼리 비교를 하니까 누가 크다? 3분의 2가 크다. 3분의 2가 크다. 그 다음에 8분의 5랑 4분의 3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20과 24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4분의 3이 크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3분의 2랑 비교한 거 8분의 5는 지금 4분의 3하고 3분의 2랑 비교를 했는데 두 경우 다 제일 작았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거죠, 이 수가. 예, 일단 8분의 5가 가장 작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분의 2랑 4분의 3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예, 이것도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분모를 무조건 같게 하니까 4에는 3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4가 되죠. 그러면 8과 9를 비교하는 거니까 누가 더 크다? 4분의 3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보면 8분의 5가 제일 작고요. 4분의 3이 제일 크니까 3분의 2는 이제 중간에 오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보면 그 2분의 1이 있네요. 2분의 1. 2분의 1은 딱 반이죠. 근데 10분의 7과 5분의 3이 다 반이 넘죠. 예. 5의 반 하면은 3보다 작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분의 1이 제일 작죠. 10분의 7과 5분의 3은 반이 넘는다. 그러므로 2분의 1이 가장 작다. 벌써 이제 나왔네요. 그럼 누구만 비교하면 돼요? 10분의 7하고 5분의 3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크기 비교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35하고 30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10분의 7. 이 방법은 뭘 쓴 거냐면, 자, 10분의 7 같은 경우에는 이 통분을 할 때 벌써 우리가 딱 봐도 5에 곱하기 2만 하면 같아지죠. 10하고. 예, 그래서 10분의 7은 그냥 두고요. 5만 바꾼 거예요. 5분의 3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니까 얘가 예, 통분이 되죠. 자동으로 지금. 그리고 예, 곱하기 2를 했으면 3에도 곱하기 2를 해야죠. 그래서 10분의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7이 크다. 이렇게 금방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이 제일 작고, 그죠? 10분의 7이 제일 크고, 그 사이에 5분의 3이 있다. 예. 그렇게 치면, 이거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 하면, 자, 수가 쉬우니까 2에는 뭘 곱하면 돼요? 예, 10분의 7이고, 2에는 5를 곱하면 10이 되죠. 5에는 2를 곱하면 10이 되죠. 예. 그래서 1 곱하기 5, 그 다음에 3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5, 그죠? 얘는 10분의 6이 되죠. 예,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니까, 얘가 1등,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세 번째로 잡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모를 봐서 그 최소 공배수를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분수하고 소수가 나왔을 때 이제 그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